안녕하세요. 세종대왕의 홍성준입니다. 자, 오늘은요, 고려신용정보의 서초지점 민혜식 팀장님을 모시고 한번 고려신용정보는 어떤 곳인가? 네. 사실 고려신용정보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꼭 고려신용정보라기보다는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돈을 빌려주거나 했을 때 돈을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네.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초지점 민희식 팀장입니다. 고려할 때 고려하세요. 고려신용정보입니다. 네네. 고려신용정보가 예. 기업 정보를 보니까 1991년도 네. 거의 한 30년 정도 된 꽤 기업이더라고요. 오래됐죠? 예, 네. 야 거기서 얼굴에서 나오시네요. 이렇게. 30. 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사실 어떤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도 예전에 네. 아는 누님이 갑자기 한 2천만 원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공증서류만 써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사람 마음이 돈 빌릴 때 하고 돈 받을 때, 돈 줄 때는 완전 진짜 인간 쓰레기라고 해야 될까요? 와, 완전 인간이 완전 다 틀려지는 거예요. 네, 정말 다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진짜 여러분들 중에 저보다 진짜 인생 경험, 특히나 이제 돈을 못 받는 경험들이 충분히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하다가 이제 너무 귀찮은 거예요. 예, 돈 달라고 이렇게 계속 전화하고 힘들죠. 카톡하고 이게 너무,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이렇게 의뢰를 했죠. 네. 의뢰를 해서 어쨌든 네. 지금은 돈을 잘 받아주고는 있어요. 근데 네. 정말 수업료를 좀 많이 냈죠, 제가 수업료. 다 그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 이제부터는 오늘 이제 방송에서 어떤 걸 알고 계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돈 관계에 대한 수업료를 덜 내게 하시려고 저희가 이 방송을 이제 준비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수업료를 안 낼까? 네, 그런 거를 한번 오늘 방송을 통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있는 내용보다는 네네네. 기초를 통해 가지고 그렇죠. 간단하게 네네. 이렇게 하면은 내가 네. 금전적인 손실을 보지 않겠다. 네네. 라는 네네. 그런 기본적인 것만 네네. 간단하게 안내해 보겠습니다. 네네. 네. 자, 여기 보니까요, 채권 추심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저희가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처음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공증을 쓰는 사람이 있고 안 쓰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래도 공증이 좀 있는 경우가 좀 유리하죠. 굉장히 유리한 건데 네네. 중요한 거는 그냥 믿고서 돈 거래를 한다는 게 문제죠. 네네. 믿고서 거래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차이는 좀 뭔가요? 차이는 일단 판결 받을 때까지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것도 공증을 안 하는 그렇지만 사람이 중요한 거는 네네. 일단은 어떤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돈 받기가 너무 힘듭니다. 돈 받기가. 네, 그렇죠. 굉장히 특히 이제 정보를 어렵습니다. 통해서 이렇게 판결 받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렇죠. 네. 정부가 니들끼리 거래인데 내가 그것까지 어떻게 다 네네. 일일이 챙겨서 니들한테 어떻게 네. 판결을 해주냐 이거죠. 네네. 근데 공증이라는 거는 그래도 어쨌든 그런 민사나 그쪽에서도 판결은 확정된 거잖아요. 네네. 돈을 줘야 된다 이런 거 확정된 거잖아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이게 채권 추심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좀 필요한가요? 채권 추심은 일단 추심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네네. 말 그대로 단어 그대로 이제 네. 추심은 이제 돈을 받아낸다라는 것인데 네. 채권 추심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신용재산 조사하고 네네. 채권 추심 위임을 네. 하시면 됩니다. 네네. 네.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신용조사 같은 경우는 네. 일단은 AI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네네. 채무자에 대한 개인 네. 재산에 대해서 네.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합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예,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네네.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어요. 네네. 아하. 그래서 상사 채권하고 네. 민사 채권하고 네. 해외 채권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네. 상사 채권하고 민사 채권. 네네. 상사 채권이 뭐예요? 근데 상사 채권. 상사 채권은 네. 익혀지는 대로 네네. 회사와 회사의 거래를 말하는 건데요. 네네네. 물품 대금, 네네. 매매 대금, 네네. 공사 대금, 네. 용역비, 네.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 네. 그런 게 있어요. 네. 사실 회사와 회사의 거래하다가도 네. 어떤 회사가 이렇게 돈을 안 내거나 이런 경우도 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외상거래죠. 외상거래. 외상거래를 했다가 네네네. 처음에는 돈을 잘 갚다가 네네네. 나중에 조금 네네네. 그 변심이라든가 자기 네네. 사업이 어려움 네네네. 때문에 네네네. 그 물품 대금이라든가 뭐 매매 대금 네네네. 등등 하는 것들을 네네네. 좀 이렇게 연체를 하는 경우가 있죠. 네네네. 의도적인 사람들도 있고요. 네네네. 예, 의도적인 사람들. 예, 그렇죠. 아. 네. 그러니까 이게 회사도 이렇게 소갈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가 봐요. 아,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제가 경험상으로는 굉장히 야. 많고요. 네네. 그래서 저희 그 고려진흥 정보가 필요하고요. 네네네. 저희가 또 최선을 다해서 추심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야, 그러니까 이게 회사 대 회사를 거래할 때도 네. 이렇게 골치 아픈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공사 대금, 네. 그 공사다가도 이렇게 받아내거나. 그렇죠. 네. 야, 그렇구나. 지불을 안 네. 하는 거죠. 지불을 안 네, 하거나. 네, 네. 아, 이제 네. 복잡하다 진짜. 네,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야,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귀찮은 거를 이제 해주는 게 이제 고려신용정보가 근데 저희가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거죠. 하는 합법적으로. 거죠. 합법적으로. 네, 네. 그렇죠. 이것도 사실 요즘 합법적으로 해야지. 뭐 그렇죠. 사실 막 이거 뭐 네. 어디 뭐 영화에서 보면 그런 거는 납치해가지고 네. 돈 달라 이런 거는 네. 거의 세상에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런 경우는 근데 영화에서 나오는 경우는 뭐예요, 근데? 그거는 네. 말 그대로 이제 영화적인 내용이고요. 네. 절대 저희 요즘 요즘에 고려 신용 정보는 그렇게 합법적으로 네, 그 할 수가 없다. 국가의 이제 허락을 받고 네. 국가의 허락을 받고 추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희는 그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 재산을 알아보고 네 재산을 알아보고 네. 추적하고 있습니다. 압류하고 네, 빨간 타치 붙이고. 그렇죠.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민사채권이라고 했잖아요. 민사채권. 네. 그 민사채권은 뭐예요? 민사채권은 보통 이제 대여금이라고 저희가 통용하는데 네네. 뭐 빌려준 돈 네네. 아니면 투자해서 떼인 돈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떼인 돈에 대해서 네. 민사는 저 소송을 통해서 네네. 그 법원의 재판 권한이라는 네. 판결문이나 네. 그 지급 명령서가 네. 있어야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네네. 그냥 뭐 차용증이 있다든가 해서 네. 저희가 대신해서 네. 그 돈을 받아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공증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공증 가지고 안 되고요. 아, 네. 예, 공증을 가지고 네. 그 소송을 걸어서 걸어서. 재판 권한이라는 아, 판결문이나 아, 지급 명령서를 네네. 받아야만이 그거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신용재산 조회를 하고 네. 그 재산 조사를 통해서 네. 추적을 해서 네. 저희가 채권 추심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네.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 해외 채권도 상담 및 뭐 출신 위임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아, 가능하지요. 그럼 이게 해외에 계신 분인데 네네, 채무자가. 네, 채무자가. 네네. 아. 네. 그래서 채무자가 외국에 있을 경우에는 네네네. 뭐 저희한테 의뢰를 하시면 네네. 현재 그 법률 관계자와 네. 그 연계해서 네. 채권 추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그래요? 네. 네네. 야. 그리고 이제 채권자한테 이제 위임을 받아가지고 네네. 채무 불이행자나 네, 채무 이제 불이행자. 재산 조사 그런 거 이제 어떻게? 아, 이게 굉장히 되게 중요한 궁금하더라고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네네네. 이게 개인이 일반 채권자분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죠. 네네네. 그분의 재산을 추적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네.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네네. 저희는 합법적으로 네네. 그 협력 관계인 신용평가사와 연계되어 있는데 네. 그쪽을 통해서 개인, 네. 법인의 채무 불이행 등재 내용을 제공받아서 네네. 저희가 제공을 받고 네네. 그 채무자의 부동산 내역, 네네. 그다음에 권리 변동 내역 같은 새롭게 뭐 변동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네네. 부동산 소유 여부를 네. 저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게 파악이 된다라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저희가 우편을 보내거나 네네. 아니면 1차적으로 뭐 전화상으로 네네. 그 채권 추심을 시작하게 되고요. 네네. 그 뭐 악성 채무자인 경우에는 네. 저희가 압류 추심을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아, 압류주시. 네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 채무자나 네네. 채무 관계자의 이제 소재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 소재 파악은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은 상사 같은 경우는 네네네. 물품 대금이라든가 매매 대금이라든가 공세 대금 등 그런 거래 관계에서 일단은 서류가 이제 오고 가게 돼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주민등록증이라든가 네네네. 아니면은 뭐 법인의 회사 그 사업자 등록증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소통을 하게 되다 보니까 네네. 1차적으로는 기본적인 소재 파악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네네. 그 민사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주소를 네.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채권자가 알고 있는 채무자의 주소를 봤더니 네. 이게 전혀 틀린 주소인 겁니다. 네. 제3자의 네. 그 주소지에다가 자기 주소를 올려놓은 경우가 있죠. 네. 근데 그런 거를 일반인들은 추적하기가 네.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는 그 컴퓨터 AI를 통해 가지고 그런 구체적인 채무 불이행자의 네. 그 주소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 일단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는 기본 그럼 이제 그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네네네. 예. 그럼 뭐 직접 현장도 가셔가지고 이렇게 또. 그렇죠. 방금 뭐 주소가 이제 확실하게 나오면은 네. 저희 추심팀에서 네. 그 주소를 찾아가가지고 네. 채권 추심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 네네.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성공 사례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성공 사례? 그뭐 뭐 30년 동안 네네. 이렇게 됐으니까 성공 사례가 너무 많으실 텐데 뭐 생각나시는 것 중에 갑자기 생각나시는 것 중에 좀 있으신가요? 뭐 성공 사례 같은 경우는 뭐 네. 임금도 있고 네. 뭐 투자해서 못 받은 도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 임금을 하나 예를 들자 그러면 네. 보이지 않게 회사가 이제 부도가 나서 폐업을 하는 경우가 네. 있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이제 어렵다 보니까 임금을 체불하면서 고용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아, 그 임금까지도 임금을 유예하면 안 준다. 안 주는 경우가 아. 있는데 뭐 못 주는 건지 안 주는 건지 네네.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그 임금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네네.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렇죠, 타격을 그렇죠. 받았다고 맞아요. 봐야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 이제 소송을 하게 되고 네네. 재판을 통해 가지고 네네. 그 판결문을 받고 네네. 지급 명령을 받게 되면 네네. 그 고의적이든 뭐 본의 아니게든 회사가 부도가 났다 네. 손 치더라도 네. 경영주는 그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 네.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개인적으로 그 돈을 임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지만 네. 사실 그 1대1 간에 개인 대 개인 대 간에 뭐 채권 추심을 하게 되면 네. 아무래도 그 돈을 줘야 되는 입장에서는 네. 발을 많이 빼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 이제 전문가인 네. 저희는 코스닥 상장 회사잖아요. 네. 코스닥 상장 회사인데 네. 우리나라에서 네. 그래도 네. 최고 상위권에 있는 네. 추심 회사라고 봅니다. 네. 그 저희 회사에다가 이제 의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네. 그 채권자가 의뢰를 하고 이제 채무자가 이제 재산 조회를 해보면 네. 그 회사는 부도가 났지만 개인 재산을 갖고 있는 경우가 아.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도 그 있고요. 대표자의 개인 재산을 조사한다. 그렇죠. 아, 예. 예. 채무 불이 그렇죠. 임금 체불한 네, 그 회사 대표자. 대표의. 그렇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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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면은 채무자 입장에서는 네. 뺄래야 뺄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네. 결과적으로 저희가 네. 처음에는 정도에 맞춰서 추심을 하지만 네. 좀 뭐 이렇게 발을 빼는 경우에는 강하게 이제 어필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법적으로 보면은 이건 강제 압력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기가 더 손해이기 때문에 네. 임금 체불에 대해서 네. 100% 돌려주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와. 예, 그래가지고 이제 감사하다고 네. 뭐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한번 받은 적이 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네. 보시면 예, 그 임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무조건 줘야 될 것 같아요. 줘야지 이게 네. 사실 특히나 그 노동을 시켜놓고 돈을 네. 안 준다는 건요 정말 나쁘잖아요 사실. 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이제 대표이사의 개인 재산을 조사를 해서 이렇게 고용시행정보에 의뢰를 하신다면 그 대표이사의 개인 재산을 압류를 해서 그렇죠, 받아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렇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모르셨던 분 있으시면 그러면 이제 회사 재산이 갑자기 폐업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회사 대표의 개인 재산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임금을 받아내실 수 있다. 네, 그런 거를 저희가 찾아낸다는 거죠. 찾아내서 이제 네네. 받아낼 수 있게끔 네네. 의뢰를 하시면 이제 네네. 할 수 있게끔 충분히 해주신다 네. 이런 게 있고. 뭐 그런 케이스도 있지만 네네네. 이제 또. 떼인 돈 같은 경우도 있어요. 네, 사실 어떻게 받아요? 그 임금 체불 같은 경우는 네. 떼었다는 표현을 쓰기가 좀 그렇긴 한데 그렇죠. 이제 어떤 투자라는 그 명목에서 돈을 넣었다가 네네. 이렇게 떼인 부분이 많이 있는데 네. 그런 경우에도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네. 그 내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근거 자료가 항상 중요합니다.
왜 근거 자료가 필요하냐면 재판장한테 가가지고 재판에 가서 내가 이런 내용으로 내가 떼인 돈이 있다, 억울하다, 네. 이거 받아달라 네. 했을 경우에 그 지혜로우신 재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되고요. 네. 거기서 이게 이런 경우에는 네. 악성 채무자에게 지급하라고 명령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뭐 투자해가지고 떼인 돈일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액수를 떠나서 일단은 그 재판 소송을 걸어서 그 나라에서 재판 권원이라고요. 판결문이나 지급 명령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를 승소를 통해서 받아내셔서 그 떼인 돈은 받아내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투자한 것도 근데 받아낼 수 있다는 네, 그렇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그 투자 관계에서 이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보통 그 사기성 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들의 재산이 굉장히 숨어져 있습니다. 네. 아니면은 제3자에게 돌려놓고 자기는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투자 사업을 한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투자하기 전에는 조금 더 꼼꼼하고 철저하게 좀 그런 어떤 안전 장치를 잘 찾아본 다음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는 항상 이제 계약서라든지 어떤 담보, 그렇죠. 재산권 확보가 되는지 그렇죠. 네. 그런 걸 하셔야지. 사실 뭐 비트코인이나 주식이나 이런 게 투자하신 분도 있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어떤 담보는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저 손해 보더라도 어떻게 누군가한테 이게 할 수 있는 하소연하기가 어렵죠. 네. 사실 근데 어떤 투자를 할 때 어떤 특히 이제 부동산 투자하실 때 어떤 재산권 확보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가등기라든지 금전권이라든지 네. 뭐 이런 거는 그나마 어떤 상대방이 좀 배신을 하기에는 조금 뭔가 어려운 부분이 사실 좀 있어요, 사실. 네. 네, 왜냐하면 그 물건이 가등기나 근저당이 돼 있으면 매각이나 임대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도 이거를 물건을 매각이나 임대를 해야지 수익이 나는 거고, 그 이 등기부등본산에 가등기라든지 등기 금전 설정이 돼 있으면 이거를 어쨌든 상대방이 나 모르게 이걸 팔아 제낀다거나 어쨌든 임대 놓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사실. 담보 잡아서 어쨌든 또 누군가한테 돈을 빌린다거나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건 사고가 생기게 되면 네네네. 그 차일피일 미루지 마시고요. 네네네. 가능하면 빨리 네.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네네.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진행 과정에서 네네. 이 악성 채무자들은 그 사기성을 갖고 있는 악성 채무자들은 재산을 그 기간 동안에 뭐 빼돌 수도 있고 네.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는데 네. 본질적으로 보면은 그 악성 채무자들의 그 많은 사람들은 그 재산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체가 많다든가. 연체가 많다. 네네. 그런 거를 좀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인과관계 때문에 그냥 상대방의 말만 믿고서 이렇게 투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는 사실 욕심을 내기 이전에 좀 신중을 해서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을 하시다가도 네네. 또 뭐 신은 아니니까 약간 네. 실패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이게 투자 뭐 어떤 돈을 잘 받아준다고 해도 이런 경우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실패한 사례는 뭐 네. 간단합니다. 네. 그 조금 전에 얘기 드렸다시피 네. 악성 채무자들, 그러니까 네. 사기를 아주 각오하고 네. 재산이 아예 없는 사람이라든가 네. 아예 연체가 네. 어마어마하게 많다든가 하는 경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회사가 뭐 폐업을 한다거나. 회사가 폐업을 한다거나 네. 네. 그 다음에 개인이 파산을 하는 경우에는 네.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을 재산 조회를 했는데 네.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저희도 불가피하게 예. 추심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외람된 표현이지만 저희는 전문적으로 저희 회사 내에서는 종결 처리라는 것을 그 추심자를 통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가능하면 어떤 사건 사고가 났을 때는 빨리 어떤 소송을 건다든가 그 고려진영정보에 그 채권 추심
무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굉장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주변에서 누가 투자를 권유한다거나 네네.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이랬을 때는 여러분들이 사실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분들이 정말 그분들이 만약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 만약에 개인 부동산이라든지 회사 부동산이 있으시면 그 부동산에 뭐 가등기라든지 뭐 근저당 설정을 뭐 한 그렇죠. LTV 60% 이내로 150% 정도 설정해 줄 수 있느냐. 그런 담보가 있는 상황에서는 안전장치. 좀 안전장치가 있는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배신당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런 배신하는 사람들의 네. 특징이 뭐냐면 네. 이 담보가 너무 약한 거예요. 네. 아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도 너무 없고 개인 재산도 없고 뭐 줄 돈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만약에 이런 거죠. 만약에 누가 뭐 한 1억 빌려달라고 해, 1억을. 근데 이제 그러면 역으로 그러면 뭐 아파트 한 10억 정도 되는 거 있냐, 부동산이 뭔지 물어봐요. 부동산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거를 가지고 주변에 이제 공인중개사라든지 이런 데 가보시면 등기등본 뗄 수가 있거든요. 떼면 이제 공인중개사한테 이거 혹시 담보 가치가 얼마 정도 될까요? 라든지 뭐 아시는 경매 관계자라든지 이런 데한테 물어보셔가지고 이렇게 경매를 넣었을 때 이 정도는 가져가실 수 있다. 이런 게 좀 확인이 되시면 여러분들이 좀 어떤 투자라든지 안전한 투자를 할 수가 어떤 있죠. 돈을 빌려준다거나 했을 때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경매를 통해서 네. 그 투자금하고 수익금까지 가져갈 수 있을 만한 네. 이런 안전장치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판결문이나 지급 명령을 받게 되면 네. 전제되는 게 네. 거기에 언제까지는 네. 5%의 이자를 내라. 네. 안 내면 네. 언제부터는 예. 안 내면은 예. 11%의 네. 이자를 네. 지급하라고 네. 그 명시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군요.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여튼 뭐 이런 정확한 부분에서 이제 계약이 이루어지면 그때 어떤 확신을 가지고 하셔야지. 네. 그냥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 사람의 가문이설에 의해서만 이렇게 그렇죠. 뭔가를 투자하시거나 돈을 빌려주신다거나 이렇게 하시면요, 분명히 어떤 수업료를 내시면서 그 수업료가 진짜 뭐 조그만 돈이면 상관없어요. 뭐 한 1천 정도면 상관없는데 그게 막 1억, 2억 막 큰 돈이 돼버리면 여러분들이 정말 힘겹게 모았던 이런 돈들이 순식간에 이런 어떤 사기꾼들 한테 순식간에 그냥 날아가 버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뭔가를 하실 때 이런 담보, 안전장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맞죠? 네, 안전장치가 네. 가장 중요합니다. 네네. 재판에서도 네네. 결국 그런 근거 자료가 있어야만이 네네네. 그 지급 명령서를 네. 그 발행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 거 없는 경우는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네. 재판장이 이제 판단해 보고 네네네. 이게 근거 자료가 이거는 당연히 그 돈을 갚아야 된다라고 할 만한 근거 자료가 나왔을 때는 이제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네. 이제 뭐 말로만 이렇게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받겠다 그러면 통장 그냥 거래 2,000억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소송을 해야 된다는 너무 오래 거죠. 걸린다. 네. 그 근거를 마련하기가 너무 이제 힘들다. 아주 소송을 걸어야 걸어야 돼. 네, 소송을 걸어야 된다. 네. 항상 그게 전제되었는데 네네네. 그거를 재판권원이라고 합니다. 재판권원. 네. 판결문, 지급명령서 뭐 이런 것들입니다. 네. 그리고 금액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자 그러면 꼭 뭐 5천이다, 1억이다 상사 채권 같은 경우에는 액수가 클 수도 있지만 그 개인 간의 거래에서는 뭐 몇백만 원짜리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뭐 100만 원 미만짜리도 있는데 약 올라서 아니 몇백만 원 외상으로 가져갔다가 뭐 조금씩 갚다가 나중에 뭐 50만 원, 뭐 100만 원 남겨놓고 안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채권 취식을 통해 가지고 취식 무례를 통해 서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을 떠나서 뭐 억울한 채권이 있으시다 그러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상담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법적 효력 기한 같은 것도 좀 있나요? 네, 법적 효력 기한이 있죠. 민사 상사로 나눠지는데 크게 3년, 5년, 10년인데요. 중요한 것은 중간에 이게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막 다급하게 그 권력 효력 상실이 되지 않기 위해 기한 연장을 하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3년, 5년, 10년인데 그 안에 이 채권이 효력 상실이 되지 않게 기한 연장을 꼭 잊지 마시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여기 네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구독자분들에게 또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그 장기간에 걸쳐서 이 업에서 종사를 해보다 보니까 저도 몰랐을 때는 저도 이제 떼인 돈이 있었습니다만 굉장히 그 개인과 개인이든 네. 사업자 간에 이 채권 채무 관계가 굉장히 뭐 복잡하게 얽혀 있더라고요. 네네.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네. 그 상호 계약서 작성입니다. 상호 계약서. 아, 계약서. 네네. 계약서가 제일 중요해요. 네. 네. 뭐 개인 간에는 빌려준 돈이겠죠. 차용증입니다. 네네. 그거라도 꼭 있어야 되고 네네. 차용증이 있다고 해서 네. 가서 돈 달라고 한다고 해서 주는 거 저 네. 받아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네. 재판 소송을 걸어서 네네. 그 재판관은 네. 판결문 지급 명령문을 받아야 됩니다. 네네.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네네. 근데 상사 같은 경우는 뭐 세금 계산서, 네. 뭐 거래 계약서, 네. 뭐 이런 것들이 당연히 따라오겠죠. 네네. 네, 그런 게 있으면은 아무래도 채권 출심하는데 네. 유리하겠습니다. 전화 녹취도 뭐 중요하고요. 네네. 뭐 입금 내역도 뭐 중요합니다. 네네. 네. 아. 이런 근거를 남겨야만이 네네.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어떤 그 담보가 없으면은 네. 사람은 네. 언제든지 이게 배신할 수 있다고 네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굉장히 어려운 일이 이제 발생하시니까 네네. 그 꼭 그런 전환없이 세금 계산서, 뭐 거래계약서, 뭐 차용증, 뭐 등등등 이런 근거 자료를 꼭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게 있어야만이 옛 어른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돈도 잃지 않고 네. 그 사람도 잃지 않는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 오늘 이렇게 인터뷰했던 거는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이제 인생을 사시다 보면 이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돈거래가 그렇죠. 없을 수가 그렇죠.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살다 보면 돈을 빌려달라, 투자를 해달라, 음. 뭐 이런 경우 정말 많으실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저는 진짜 그 사람하고 정말 인연을 정말 오래 그렇죠. 갈 거라면 네네네. 아예 돈거래를 하질 않아요. 아니 뭐 친척 간에도 네. 뭐 근데 그런데. 이런 거죠. 네. 왜냐면 돈을 자기가 정말 급하면 은행 가서 빌려야 되는 거잖아요. 1금 윤권이나 2금 윤권, 3금 윤권 사채시장 가서 빌려야 되는 건데 그 서류를 하기가 귀찮고 뭐 여러 가지 귀찮은 거죠. 그 귀찮은 건데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했던 사람들은 너무 쉽잖아요. 그냥 말 한마디로 돈 빌려줘 하고 끝나는 건데 여러분들도 만약에 돈을 빌려줘야 될 상황까지 간다면 정말 은행같이 은행의 직원들이 만약에 돈 빌려오는 사람한테나 신용이나 담보대출 해줄 때 얼마나 깐깐하게 갑니까 사실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깐깐하게 정말 서류를 달라 뭘 달라 뭐 신용평가를 한다거나 뭐 담보가 뭐가 있냐 이걸 다 가져와봐라 이렇게 깐깐하게 하지 않잖아요. 정말 그냥 그 사람한테 정에 이끌려가지고 그냥 저 사람이면 주겠지 어떻게든 주겠지 저 사람 뭐 그 주겠지라는 말로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라는 것은 정말 이 돈 때문에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어떤 속이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냥 맞습니다. 네. 세상에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네 가지 외에는 다 사기꾼이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등기부등본, 은행, 그 어떤 이제 국가, 그 다음에 이제 네, 사회자님 책에 나온 내용이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또 그 외에 이제 어떤 그 법률 이런 거 외에는요. 어떤 정확한 증거가 없는 거 외에는 그냥 이 상대방이 사기꾼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걸 시작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절대 속지 않고 이 자본주의에서 맨날 이제 어쨌든 승리하면서 계속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다음부터는 절대적으로 또 지금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수수료는 좀 있어요, 사실. 저희요? 이렇게 하다 보면요, 제가 수수료도 있더라고요. 수수료도 있는데 사실 그게 엄청 귀찮은 거거든요. 제가 만약에 그 돈을 빌려줬던 직접 더 달라고 하면 얼마나 귀찮습니까? 스트레스 받으시고. 그 스트레스 받고 그냥 차라리 여기 수수료가 좀 떼이면서 돈이 들어와더라도 그게 훨씬 더 이 뭐랄까 스트레스 건강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는 훨씬 더 진짜 마음 편안해지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어떤 인생에 대한 철칙이 딱 생겼어요. 그래서 그 철칙으로만 살아가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이런 돈 거래에 대해서 크게 실수한 적은 많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네. 돈 거래할 때 꼭 이 네. 실수, 자기만의 룰, 네. 어떤 그 원칙을 세워 놓으셔야지 이 인생에서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오늘 이런 방송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네. 네. 또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 있으실까요? 저요? 네네. 뭐 이런 동영상이 어떤 어려움의 어떤 교훈이 되는 네. 자료였으면 좋겠고요. 네.
진짜 그 채권 채무, 악성 채무자들 네. 그 굉장히 복잡한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네. 결국은 내가 냉철하게 그 행동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꼭 내가 피할 수 없는 관계라면 그 근거 자료를 꼭 아까 동영상에서 얘기 드렸던 그런 근거 자료를 꼭 만들어 놓으시고요. 저는 서초지점에 있습니다. 그 금전적인 거 저기 뭐 이렇게 뭐 크든 작든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저희가 뛰어난 그 법무사라든가 그 변호사님들 소개도 시켜드릴 수 있고요. 그 무료 상담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두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이렇게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